지난 시간까지 디지털 카메라에 대한 종류, 몇 가지 종류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알아봤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촬영을 하기 위해서 해줘야 될 몇 가지 사항들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게 감광도 설정. 그래서 감도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요즘 줄임말이 굉장히 유행하는데 이 감도라고 줄인 건 오래전부터 사용을 해왔던 말인데요. 또 감광도의 줄임말이 감도고, 이 감도를 설정을 해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촬영이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한 말로 사진은 빛의 예술이다라는 말들을 상당히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빛 자체가 없으면 사진이라는 매체가 만들어질 수가 없죠. 빛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작업이 이 사진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그게 정답인데요. 특히 필름 사진이라고 하는 그 필름 사진에서 우리가 은염 사진이라는 말로도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사용해왔던 필름에는 은이 발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은에 닿으면 많이 닿은 부분은 검어지고 덜 닿은 부분은 회색으로 되고 안 닿은 부분은 은 자체가 그대로 남아있고 해서 이렇게 빛의 강약에 따라 상이 형성이 되는 게 은염 사진의 특징이고, 빛에 의해서 이미지가 형성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걸 현상하고 인화할 때도 또 확대기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빛을 쬐어줘야 인화지라는데 상의 이미지가 맺혀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필름 사진 시절에는 빛으로 시작해서 빛으로 끝나는 작업이 사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던 요소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디지털 사진에서는 빛 자체가 그러니까 마무리 단계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인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인화 단계에서는 필름 사진처럼 빛을 주지는 않지만 촬영 단계에서는 당연히 필름 사진과 똑같이 빛에 의해서 이미지가 형성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빛을 조절해주는 중심 역할을 해주는 게 이 감도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감도가 자꾸 제가 필름 사진 얘기를 하는데요. 모든 출발이 필름 사진에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필름 사진에 대한 아날로그 사진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디지털 사진은 훨씬 더 빨리 적응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필름 사진에서는 감도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어요. 또 필름의 감도에 따라 나타나는 이미지의 효과도 틀려졌고요. 제가 이 강의 후반부에 필름 사진의 감도의 특성을 잠깐 말씀드릴 텐데요. 아무튼 이렇게 이 빛을 조절해주는 행위의 중심 역할을 해주는 게 감도다. 그래서 감도를 제대로 설정을 해줘야 사진가가 원하는 이미지로 만들어진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카메라마다 감도를 설정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이게 디지털 카메라에 와서 필름 사진에서 필름 카메라도 간혹 그런 점이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 비슷했거든요. 근데 디지털 카메라 와서는 브랜드에 따라 또 같은 회사인데도 모델에 따라 조작하는 방법이 상당히 많이 틀려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를 만드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초창기보다는 많이 정리가 됐지만 아직도 많은 회사에서 많은 디지털 카메라들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 이 강의의 중심이 되는 브랜드는 크게 4가지로 압축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카메라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캐논, 니콘, 소니, 후지 해서 이 4가지 기종으로 해드리고, 또 여기 지금 이 강의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카메라, 다른 브랜드라고 해도 거의 비슷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4가지 브랜드로 하는데, 요 메이커마다 이 감도 설정 방법이나 또 세팅하는 위치가 좀 틀리다라는 점을 좀 착안을 하셔야 되겠고요.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카메라는 라이카입니다. 라이카인데요. 이제 라이카도 또 모델에 따라
위치가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걸 감안하셔가지고요. 지금 제가 샘플로 이렇게 올려놓은 카메라가 모델이 뭔지 저도 잃어버렸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왼쪽에 나와 있습니다. 감도 다이얼이 왼쪽에 나와 있어서 바로 그냥 그 아날로그 카메라처럼 다이얼을 돌려서 설정을 해줄 수 있게 굉장히 뭐 쉽게 얘기하면 동선이 간편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 후지에서 나온 카메라인데요. 예, 후지 카메라 같은 경우 지금 여기 보시면 요게 셔터 스피드를 나타내는 다이얼이고요. 요 안쪽으로 감도를 맞추는 다이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라이카 카메라나 후지 카메라는 제가 다른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아날로그 버전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 버전이 강하다는 건 뭐냐면 이 카메라의 그런 형태가 필름 사진에서 사용하던 필름 카메라에 사용하던 그 필름 카메라의 그런 아날로그 버전으로 그 모델을 제작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언뜻 보면 필름 카메라의 그 RFC 거리계 연동식 카메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런 형태의 구조로 가지고 나온 게 후지나 라이카 카메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럼 뭐 세팅하는 방법도 니콘이나 캐논 같은 그런 카메라, 소니나 이런 카메라하고 틀리게 이렇게 아날로그 카메라처럼 쉽게 세팅이 될 수 있게 만들어 줬는데 지금 요거 같은 후지에서 나온 이게 X100V라는 카메라인데요. 요런 형태로 아날로그 카메라에서는 감도 다이얼을 설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셔터 다이얼을 돌리는 큰 다이얼 안쪽으로 감도를 맞출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를 또 참고하셔야 되는데 뭐 후지 카메라라고 해서 다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라이카 카메라처럼 이런 식으로 감도를 설정하게 만들어준 카메라도 있고 해서 제가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모델에 따라 그런 건 좀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여러분들 중에 사용하는 카메라의 그런 사용 설명서를 참고하셔가지고 감도 다이얼을 설정하는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왼쪽에 있는 카메라는 캐논 카메라고요. 오른쪽에 있는 카메라는 이것도 마찬가지 후지에서 나오는 또 다른 그 카메라인데요. 여기 보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후지에서는 안쪽에서 다이얼을 조절하게 되어 있지만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봤던 라이카 카메라처럼 바로 왼쪽에서 감도 다이얼을 설정해 줄 수 있게 이렇게 금방 찾아서 다이얼을 돌려서 원하는 감도에 맞출 수 있게 이 구조가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다라는 점이고요. 요건 지금 캐논에서 나온 카메라인데요. 여기에는 지금 여기 보시면 캐논 카메라 같은 경우는 요 위쪽의 판넬의 모든 그 조작이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꼭 필요한 아주 중요한 기능들은 대부분 다 위쪽에다 설정이 돼 있게 돼 있습니다. 설정을 할 수 있는 버튼들이 이쪽에 다 있어서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 ISO라는 숫자 이니셜이 보일 겁니다. 이 ISO라는 버튼을 눌러가지고 요 레버를 돌리면은 내가 원하는 감도 다이얼을 맞출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감도가 뭔지 말도 안 하고 카메라마다 그 카메라별 감도 다이얼을 맞추는 그 위치를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 감각도라는 건 빛에 반응하는 속도를 나타내는 말이고요. 그래서 빛에 반응하는 속도, 그러니까 광량이 굉장히 셀 때는 감도 숫자가 낮아도 내가 원하는 이미지나 뭐 삼각대를 대지 않고 그러니까 삼각대를 세팅하지 않고도 충분히 손으로 들고 찍을 수 있는 그런 빛의 양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거기에 맞는 감도 다이얼을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실내에 들어왔을 때 빛의 강도가 좀 약하다, 밝기는 우리 육안의 눈은 이 동공이 줄어들었다, 확장했다 하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적응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화관 같은 데 가도 영화가 시작된 다음에 들어가면 실내 등이 꺼진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둡잖아요. 스크린에서 나온
카메라만 가지고는 밖에 있다가 들어가면 동공이 축소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둡게 보이다가 조금 지나면 인간의 눈은 동공이 확장이 되면서 환하게, 뭐 대낮처럼 환하지는 않지만 환하게 보여서 모든 걸 구분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처럼, 실내 형광등이나 이런 인공광원을 켜놓으면 밝기가 밝아서 강도가 센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빛의 강도는 약합니다. 실외보다는. 그래서 실내에서는 빛의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빛의 강도가 약한 만큼 많은 빛을, 촬영에 적합한 빛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만큼 감도 다이아를 높여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실외에서는 빛의 강도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굳이 감도 다이아를 높이지 않아도 100이나 200 정도의 감도를 맞춰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내가 사용하는 공간에 따라 빛의 강도에 따라 감도 다이아를 돌려줘야 되는데, 이 감도 다이아를 돌려주는 걸 우리가 감도 설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지금 앞에서 봤던 카메라하고 지금 보는 카메라처럼 이렇게 카메라마다, 그러니까 메이커마다 또 모델마다 감도를 맞추는 다이얼 자체가 위치가 틀리고 조작하는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자신이 사용하는 카메라의 그런 위치를 일단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여기 카메라 같은 경우 지금 왼쪽에 있는 건 니콘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 소니라고 이렇게 소니 카메라인데요. 여기 지금 니콘 같은 경우도 니콘도 모델에 따라 상당히 많은 그런 그 차이를 갖고 있지만 보통 이렇게 ISO로 표시가 되어 있는 이게 감도를 설정하는 버튼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고 레버를 돌려서 내가 원하는 감도를 설정을 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후지 같은 경우도 ISO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찾아 가지고 내가 설정을 해 줘야 되는데, 어떤 카메라들 같은 경우는 ISO가 지금 우리가 앞에서 봤던 지금 옆에 있는 이렇게 니콘처럼 이런 식으로 버튼을 눌러서 바로 거기서 설정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니라 메뉴로 들어가서 감도를 설정해 줘야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시작 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그 소니든 니콘이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래도 그 모델에 따라 그런 위치를 좀 틀리게 해놨어요. 저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뭐 같은 회사면은 그 위치를 좀 같이 해줘서 내가 모델을 업그레이드 한다든가 뭐 이렇게 카메라를 바디를 바꿀 경우에도 쉽게 적응할 수 있게 해주면 되겠는데, 그걸 그렇게 통일을 시키질 못해가지고 모델을 바꿨을 때 또 새로운 카메라에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이런 불편한 점을 갖고 있는 게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디지털 카메라의 그런 문제점이라 뭐 큰 문제는 아닌데요. 그런 불편한 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뭐 라이카나 후지처럼 바로 다이아를 돌려서 설정하는 그런 카메라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캐논이나 니콘이나 다음 소니도 여기 보면 작지만 여기도 ISO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ISO가 감도를 표시하는 그 표시 기호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걸 눌러서 내가 원하는 감도 다이아를 맞춰주면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ISO라는 게 뭐냐면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그래서 국제 표준 규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제협회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 모든 디지털 카메라에는 감도를 표시하는 그 이니셜을 ISO라고 표시해서 ISO 100에서 뭐 100도 있고 200도 있고 400도 있고 해갖고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를 해주는 게 그게 감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실외에서 날씨가 맑은 날, 뭐 구름이 껴도 날씨가 맑고 밝은 날 이런 경우에는 보통 100이나 200, 좀 뭐 저기 한 경우 400까지도 충분히 우리가 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감도 다이얼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실내로 들어와서 사진을 찍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빛의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감도 숫자를 올려줘야 됩니다. 보통 뭐 800, 1600, 3200 이렇게 배로 증가감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카메라에는 100, 200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뭐 125, 160,
그 다음 200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게 3분의 1단계의 노출의 변화로 표시해 주는 건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배로 증가감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100 다음에 200, 200 다음에 400, 400 다음에 800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감도 수치를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고, 숫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빛의 강도가 약해도 빛을 받아들이는 효과는 큰 것이다. 그러니까 실내에 들어왔을 때는 감도 다이아를 실외보다는 높여줘야 되는 것이고요. 또 어두운 날, 야경 같은 경우에 빛의 밝기가 약한 경우는 당연히 감도 다이아를 그 이상 올려줘야 된다. 숫자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표시 방법이 ISO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디지털 카메라는 대부분이 아니라 모두 다 ISO로 표시가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지금 짧은 시간에 사진을 카메라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입장에서 좀 더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 필름 카메라, 특히 필름 카메라에서도 기계식 필름 카메라에 보시면 ISO라는 말이 없습니다. 필름 카메라에도 ISO라고 표시된 건 전자식 바디를 사용하는 카메라부터 ISO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전에 사용했던 완전 기계식 카메라에는 ASA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감도 표시 방법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뭐 부모님이나 아니면 오래된 카메라들 버리지 않고 집에 갖고 계신 분들 이렇게 기계식으로 사용하는 카메라를 보시면 감도를 맞추는 다이얼이 ASA로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왜 그거는 ASA냐? 아까 ISO는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오르가니제이션, 그래서 국제표준 규격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ASA는 뭐냐? 그러면 이거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어소시에이션, 그래서 미국 표준 규격이에요. 그래서 미국 표준 규격으로 아날로그 카메라에는 사용이 해왔다. 뭐 제가 알기로는 국제 표준 규격이 1946년인가 뭐 그 40년대에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카메라에 이 ISO라는 기호가 들어가기 시작한 건 1980년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1980년대에 전자식 바디가 등장을 하거든요. 필름 카메라에도. 그러니까 기계식 카메라를 사용할 때는 다 ASA로 되어 있다. 왜 ASA 미국 표준으로 되어 있느냐? 우리가 뭐 잊혀진 분들도 이거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코닥이라는 회사가 뭐 지금도 필름이 많지는 않지만 소량으로 몇 가지 모델들은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흑백 약품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이 필름 사진의 그 100한 몇십 년 동안은 100한 20, 30년 동안은 이 코닥이 제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길은 로마로 이게 아니라 사진에 관련된 모든 건 코닥에서 좌지우지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든 기호나 모든 용어나 뭐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사진적인 용어를 이 코닥 애들이 만들어냈었는데, 이 코닥이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롤필름이라고 얘기합니다. 24카트짜리, 36카트짜리 이런 필름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카메라에 한번 필름을 장전하고 24장, 36장 이렇게 찍는 걸 그러니까 롤필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롤필름을 최초로 만든 애들이 회사가 이 코닥입니다. 1899년에 최초로 롤필름을 만들고 굉장히 그 사세가 확장하면서 엄청난 대기업으로 만들어졌다가 디지털 시대에 와서 꼬꾸라진 회사가 이 코닥입니다. 근데 뭐 여담이지만 이 디지털 카메라를 최초로 만든 회사도 또 코닥이에요. 근데 자신들이 만든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 때문에 망한 회사도 코닥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일인데요. 뭐 그런 것까지 다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는데, 아무튼 이 코닥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그러니까 사진적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파워가 셌던 그런 회사고, 이 코닥이 미국에 있고 로체스타, 뉴욕주에 있는 로체스타에 본사가 있는데요. 자신들이 만들다 보니까 그 감도 기준점을 자신의 미국 표준 규격인 ASA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KS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신의 표준 규격을 감도의 표시 방법으로 사용을 해오다가 이게 전자식 카메라에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전자식 카메라에서 채택되기 시작한 1980년대부터 필름 카메라에 이제 전자식 바디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외형상으로 보면 거의 디지털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디지털 카메라와 거의 비슷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ASA라는 말이 없어지고
ISO라는 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디지털 카메라에까지 계속 감도를 표시하는 방법에는 ISO로 이렇게 표시를 한다. 그래서 이 숫자가 필름 사진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필름 사진으로 얘기하면 제가 야외에서 찍을 때 가장 이상적인 감도가 100하고 200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하고 200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필름 사진에서는 중감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200보다 숫자가 높아지는 걸 우리가 고감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감도라는 건 뭐예요? 빛에 반응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빛의 양이 세기 때문에 숫자를 높여주면 작은 빛에서도 굉장히 쉽게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게 반응을 한다는 얘기고요. 100하고 200보다 떨어지는 숫자를 갖고 있는 거 우리는 저감도라고 얘기해서 보통 20, 50, 필름으로 얘기하면 25 이런 게 있는데,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50까지가 최저감도죠. 그리고 일반적인 카메라는 보통 100이나 200에서 최저감도가 끝나는 경우가 있고, 고가로, 그러니까 카메라가 좀 비싸질수록 50까지도 설정이 가능한 이런 카메라들이 있습니다. 이 디지털 카메라는요, 이 업그레이드가 고감도 쪽으로 굉장히 많이 치중을 해서, 지금 나오는 소니 카메라 같은 경우는 40만인가까지 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최근에 나오는 다른 브랜드 카메라는 한 20만, 10만대까지의 감도를 갖고 있어요. 이걸 어마어마한 감도입니다. 어마어마한 감도예요. 왜 그러냐면 필름 사진에서도 최고감도가 있었는데 그 3200에 지금 현재도 3200까지 뿐이 없습니다. 그 디지털 카메라가 일반화돼서 감도 설정할 때가 최고로 높게 설정할 수 있었던 게 3200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보통 10만까지 올라가니까 깜깜한 밤에 진짜 반딧불 밝기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극단적인 감도까지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디지털 카메라가 저감도 쪽에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0이나 200 쪽에서 거의 끝났었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최근에는 좀 약간 고가야 좀 돈을 좀 투자하라는 얘기죠. 이놈들이 돈을 좀 투자해서 좀 비싼 카메라를 사게 되면 감도가 50까지 떨어지는 그런 카메라들도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필름 카메라 같은 경우는 25까지 있습니다. 25까지. 아까 얘기한 대로 고감도는 3200까지 있고 저감도는 25까지 있고, 디지털 카메라는 비싼 카메라는 50부터 고감도는 40만까지 나오는 것도 있고, 보통 10만, 아니면 5만 6천, 4만, 2만 이런 때에서 끝나는데, 솔직히 4만 대나 5만 대도 옛날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감도, 실질적으로 그 정도의 감도까지 놓고 찍을 일이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감도 다이아를 업그레이드 시켜놨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감도를 우리가 어떻게 세팅하느냐의 방법이고, 감도가 뭔지를 잠깐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필름 감도 같은 경우 제가 시작 단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디지털 카메라의 감도는 빛의 강약에 따라 숫자만 바꿔주시면 돼요. 숫자만. 그러니까 밖에서 야외에서 사진 찍다가 100이나 200 놓고 찍다가 실내로 들어와서 사진을 찍어야 될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빛의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 밝기에 따라서 800, 1600, 3200 이렇게 올려주면 돼요. 올려놓고 찍다가 또 다시 밖으로 나오면 감도 다이얼을 낮춰주면 됩니다. 그렇지만 필름 감도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필름 감도는 카메라 매거진이라고 하죠. 지금 여기 자료사진에 나와 있는 게 이렇게 필름 통을 이건 매거진이라고 얘기하는데, 매거진에 보시면 이렇게 2배, 4배 이런 식으로 8배 이런 식으로 아라비아 숫자가 써 있어요. 이게 감도예요. 그래서 저 숫자를 카메라의 감도 다이얼로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 필름을 200이면 200짜리 필름을 다 쓸 때까지 감도 다이얼을 바꿔주면 안 돼요. 바꿔줘도 돼요. 근데 그걸 특수현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으로 찍다가 200으로 찍어버리면 둘 중에 하나는 망한다는 소리예요. 애초부터 200짜리 필름을 감도 다이얼을 400에 맞추고 거기에 따라서 특수현상을 해주면 되는데, 그건 여러분들한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200이면 200, 400이면 400에 맞춘 걸
닿았을 때까지 감도 다이얼을 절대 바꾸지 않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디지털 감도는 그렇지 않다라고 그랬잖아요. 계속 내가 촬영하는 공간의 빛의 강약에 따라 감도 다이얼은 바꿔줘야 주면서 촬영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필름은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필름은 그런 특징도 갖고 있고, 또 감도에 따라서 입상성이라고 얘기하고 해상력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게 있는데요. 감도가 낮을수록 입상성이 뛰어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초미립자입니다. 아주 고와요. 우리는 픽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디지털 카메라는. 필름은 입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입자가 곱고 섬세한 게 감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그게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 다음에 콘트라스트가 강한 게 또 저감도 쪽이에요. 100 이하짜리들. 요런 거. 근데 반대로, 고감도 필름, 그러니까 400이나 그 이상 되는 필름들은 입자가 거칠어지고, 콘트라스트도 떨어지고, 뭐, 해상력도 떨어지고 하는 요런 또 차이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 디지털 사진은 감도가 빛의 강도에 따라 바꿔준 그런 단순한 기능이지만, 필름 사진은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의 결과에 따라서 이 카메라를 필름의 감도를 선택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곱고 섬세하게 찍어야 되겠다면 저감도 필름을, 좀 거칠고 좀 이렇게 이미지화 시키는 그런 이미지로 만들어야 되겠다면은 고감도 필름을 사용을 해줘야 되는 이런 특성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이냐에 따라 감도를 설정해줘야 되는 게 필름 감도라고 볼 수가 있고, 디지털 감도는 그냥 내가 촬영하는 공간의 빛의 강약에 따라 감도를 바꿔주면서 촬영해 줄 수 있는 게 디지털 감도다. 그래서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해 줄 수 있는 게 디지털 감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저감도는 해상력이 좋고 콘트라스트 강하다. 이 해상력이라는 게 묘사 능력, 기록 능력, 그러니까 대사에 가지고 있는 디테일을 얼마만큼 잘 표현하느냐가 해상력이라는 얘기고, 해상력이 좋다라는 거는 그 디테일 표현이 강하다라는 얘기인데 그게 저감도일수록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고감도는 입자가 거치고 콘트라스트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저감도하고는 반대라는 얘기죠. 그래서 한 번 선택한 감도는 촬영이 끝날 때까지 특별한 이유가 없는 변경하면 안 된다라는 게 필름 감도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감도하고 다른 점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디지털 카메라는 아까도 계속 중간중간에 나왔던 얘기지만 카메라마다 메이커마다 감도 설정 범위는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같은 브랜드라도 감도 설정 폭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장 일반적인 게 100에서 6400까지는 가장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카메라에서 설정 범위로 돼 있습니다. 그 이상도 있고 그 이하도 간혹 있긴 하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100에서 낮은 감도가 100, 최고 높은 감도가 6400. 다시 설명해 드리지만 아라비아 숫자가 높을수록 작은 빛에서도 반응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작은 빛에서도 우리가 사진을 찍을 수는 있어요. 노출 부족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카메라가 흔들려서 흔들려서 찍혀갖고 선명하게 나오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셔터나 조리개 파트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 건데, 또 그렇게 이 감도 숫자가 높을수록 작은 빛에서도 촬영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이라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기종이나 메이커별로 최고 감도는 매우 다양하게 돼 있어요. 아까도 설명해 드렸잖아요. 뭐 40만이 있는 것도 있고 20만이 있는 것도 있고 뭐 4, 5만대에 설정된 것도 있고 6400으로 끝나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돼 있다는데 최저 감도 표시는 대부분 100이 가장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간혹 200까지도 돼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100이 최저 감도로 제일 많고, 좀 더 돈을 줘서 옵션으로 50까지도 내릴 수 있는 그런 카메라들도 있다. 근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최저 감도는 100까지가 되어 있는 게 가장 일반적이다 해서 이 감도에 따라 뭐 필름처럼 해상력이 뛰어나지고 콘트라스트가 차이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틀린 건 뭐냐면 감도가 높아질수록 노이즈라는 게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노이즈는 그 필름 사진에서 입자가 거친 거하고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확연히 틀리긴 틀려요. 근데 이렇게 선명도가 떨어지고 막 이렇게 스크래치 난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상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필름 사진에서 입자가 거친 것처럼 보이는 게
노이즈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 자료 사진을 보게 되면 이 조립자입니다. 조립자 이렇게 점점점점 돼 있고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건 노이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이미지 자체가 틀리지 않습니까? 예, 내가 원하는 표현하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 이렇게 조립자를 선택해 줄 수가 있지만 뭐 디지털 사진에서 노이즈를 원하는 사람은 글쎄 없을 것 같아요. 물론 특수한 목적으로 노이즈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또 이런 노이즈는 상의 해상력이라든가 선명도를 떨어뜨리는 저하시키는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 줍니다. 입자가 거칠어지는 거하고 또 그런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감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노이즈가 나타나는데 초창기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는 뭐 3200, 뭐 1600 이상만 올라가도 노이즈가 나타나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근데 요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도 다이얼 폭이 상당히 넓어지면서 뭐 1000단위는 거의 노이즈가 나타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자신이 사용하는 카메라에서 감도를 바꿔가면서 찍어 보시면서 어느 정도 났을 때 어느 감도까지 났을 때 어느 감도부터 노이즈가 나타나는구나를 체크를 해 두셨다가 자신은 자기가 찍은 사진에 노이즈가 없이 선명하게 나와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면 그 노이즈가 나타나는 시점의 감도 이하로 감도 다이얼을 맞춰서 찍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자기가 사용하는 카메라에 그 노이즈가 무슨 감도부터 물론 그 메뉴를 보시면 노이즈 감소되는 설정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지만 그 실질적으로 노이즈가 나타나지 않는 감도보다 깨끗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감도 다이얼을 바꿔가면서 높여가면서 촬영을 해보고 테스트샷으로 찍어서 어느 감도 숫자부터 노이즈가 나타나는구나 라는 거를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도 뭐 장로추이라고 셔터 타임을 굉장히 길게 열어서 촬영하는 이런 사진들을 찍고자 하시는 분 상당히 많은데 이게 노출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또 노이즈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노이즈라는 건 필름 사진에서 입자가 거칠어지는 것처럼 비슷하게 느낄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확연히 틀린 것이다. 이 조립자 같은 경우하고 노이즈하고는 그 느껴지는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틀린 거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아까 우리가 필름 사진에서 그 저감도로 놓으면은 입자가 굉장히 고와지고 콘트라스트가 강해진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거는 그 유섭 카슈라는 아주 세계적인 인물 사진가가 찍은 그런 포트레이트인데요. 물론 20세기 때 사람이죠. 근데 이게 여기 나온 사람들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유섭 카슈에 대한 그 내용이나 이런 건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20세기를 빛낸 사진가라는 강의를 만들어서 또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이 카스트로예요. 쿠바의 정치 지도자. 지금 은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백발이죠. 수염도 하얗고. 근데 이게 지금 스캔 받은 사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선명한 디테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본은 굉장히 더 아주 뭐 살아있는 것 같이 꿈틀꿈틀대는 이렇게 피부의 결, 땀구멍, 털의 그런 이 결까지도 섬세하고 선명하게 표현해야겠다 했을 때는 그 저감도 필름을 사용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감도에서는 우리가 앞부분에서 봤던 그렇게 입자가 거칠어지기 때문에 이런 섬세한 표현이 약해진다는 얘기이고 지금 오른쪽에 나온 사람은 또 사진계의 거물이라고 볼 수 있는 에드워드 스타이켄인데 그 에드워드 스타이켄의 말년의 모습을 그 유섭 카슈라는 사진가가 찍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런 턱수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듯한 그런 디테일을 묘사해주는 그게 필름 사진에서 저감도의 특징인데 디지털 사진에서는 뭐 노이즈가 나타나지 않느나 감도를 높여도 이렇게 섬세한 촬영은 어느 감도에서나 다 가능하다라는 점이 필름 감도하고 다른 점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진을 찍기 전에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게 카메라의 감도 설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는 촬영하는 공간의 빛의 강도에 따라 감도를 설정해 주면 된다. 그래서 실외에서 찍을 때 낮 시간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100이나 200 정도의 감도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감도고요. 그 다음에 실내로 들어가서 이제 빛의
빛의 강도에 따라 빛이 강약이 약해짐에 따라 감도 다이아를 올리면서 촬영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올리지 않아도 100이나 200 놓고도 충분히 촬영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감도 다이얼이 낮아지면 빛에 반응하는 속도가 느려지다 보면 빛이 양이 약하다라고 생각하면 카메라가 빛을 내가 원하는 만큼 받아들여야 되니까 셔터 스피드를 떨어뜨려 버립니다. 나중에 이제 셔터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셔터 스피드를 떨어뜨려 버리면 내가 손으로 들고 찍다 보면은 그 셔터가 오래 열려 있어서 화면이 흔들려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정확하게 맺혀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그 감도 다이얼 제대로 맞춰주지 않으면. 그래서 감도 다이얼 맞춰야 된다는 거지. 맞추지 않아도 이미지는 내가 원하는 결과는 아니더라도 이미지는 맺혀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그래서 감도 다이얼을 내가 촬영하는 공간에 빛의 강도에 따라 맞춰줘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뭐 야경 같은 경우 할 땐 당연히 감도를 올려줘야 되지만 올리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죠. 노이즈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감도 다이얼을 낮추고 건물이나 이런 야경을 찍어야 될 경우에는 움직이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삼각대에 놓고 찍으면 그런 경우에는 감도 다이얼을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뭐 그런 응용적인 면은 나중에 다시 기회가 되고 다른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되는 건데, 아무튼 감도 다이얼은 촬영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맞춰줘야 될 가장 기본적인 행위다. 또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다. 감도 다이얼 맞추기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